남도 음식 하면 눈이 즐겁고 입이 호강한다고 합니다. 남도에서는 음식의 깊은 맛을 계미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남도 음식. 남도 음식이 사랑받게 된 비결은 무엇일까요? 천혜의 자연환경이 선사하는 풍부하고 신선한 식재료. 또한 상다리가 휜다는 표현처럼 넉넉한 인심. 그리고 남도의 손맛이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손맛으로 유명한 두 강사님의 남도 음식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남도의 나물과 해초. 남도의 밥상에 가장 다양하게 자주 올라오는 찬이 바로 나물과 해초일 것입니다. 너무 흔해서 그 귀함을 잊어버리기 쉽지만 남도의 다양한 나물과 해초는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보물과도 같은 식품입니다. 남도의 산과 들녘에서 나오는 나물들, 바닷바람에 더 약성이 좋고 맛있어지는 나물들, 그리고 바다에서 나오는 녹색 밥상, 해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도의 산과 들녘에서 봄 기운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딱딱한 대지를 뚫고 연두빛 싹이 올라옵니다. 이런 연한 수는 나물로 캐어 우리의 밥상에 올라왔습니다. 종류만 해도 70여 가지가 넘는 우리나라의 나물을 모두 살펴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남도에서 가장 즐겨 먹어온 나물들은 냉이, 미나리, 머위, 곰치, 고사리 등이 있었고, 또 이런 나물들 중 말려서 보관해 두었다가 불려서 먹는 묵은 나물들까지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이, 이른 봄에 먹는 냉이. 뿌리에서 나는 특유한 향이 산뜻해서 사랑받는 냉이입니다. 아직 얼어있는 단단한 대지를 뚫고 싹이 납작하게 누워 올라옵니다. 잎도 좋지만 뿌리 부분을 길게 캐내야 하죠. 향이 좋은 나물은 간을 진하게 하지 않습니다. 데쳐서 젖국장으로 무침을 하던가 된장을 조금만 넣고 무칩니다. 냉이는 국으로도 끓여 먹죠. 다른 지역에서는 냉이국을 소고기를 넣어 끓입니다. 물론 집된장을 넣어서 된장국으로 끓이죠. 하지만 남도에서는 대부분 모시조개를 넣어 냉이 된장국을 끓입니다. 진하게 된장을 넣지 않고 냉이 향을 살려내고 나머지 간은 국간장이나 젖국장을 넣죠. 사지는 냉이 고추장탕입니다. 냉이는 2, 3월부터 봄철 꾸준히 나오는데 잎이 더 자라나고 뿌리가 굵어지면 이런 고추장탕에 넣습니다. 해물 한두 가지를 넣고 된장과 고추장을 넣으면 냉이 맛과 어우러져 얼큰한 그런 맛이 남도 사람들의 입맛에는 정말 딱입니다. 조개류를 넣기도 하고 껍질째 새우 몇 마리를 넣거나 이맘때 한창인 쭈꾸미를 넣고 끓이기도 합니다. 미나리는 물만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잘 자라기 때문에 남도에서는 음식 만드는 부엌 주변에 키워 구하기 쉬운 재료였습니다. 봄철의 절식인 입춘채라고도 하는 오신채 중 하나이기도 하죠. 일반 농가에서는 간단히 구하기 쉬운 미나리나 파를 데쳐서 초고추장에 찍어 먹는 것으로 입춘채를 대신했다고 합니다. 사진처럼 솜씨 좋게 미나리 강회를 만들어 귀한 손님상엔 올라갔겠죠. 남도의 홍어 무침이나 가오리, 서대 무침에는 미나리가 빠지지 않습니다. 오리탕에도 미나리를 듬뿍 넣어서 먹는 남도식 오리탕도 다른 지역과는 조금 다른 편입니다. 데쳐서 젖국장으로 깔끔하게 무쳐서 먹기도 하고, 연한 미나리는 김치로도 담아두고 오래 먹었습니다. 큰 상차림에도 미나리젓을 부쳐 올렸고, 남도에서는 이렇게 미나리를 중요한 재료로 썼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미나리에 얽힌 이야기와도 상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 속의 미나리는 선비정신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주 언급되었습니다. 미나리는 한자어로 근입니다. 근채라고 쓰죠. 근채 삼덕이라 해서 미나리를 애찬하거나 시구절에 인용할 정도로
자주 언급됩니다. 세 가지 본받을 만한 덕, 그 1덕은 희망, 응달에서도 잘 자란다는 것이고요. 2덕은 정화, 더러운 물을 맑게 하고, 3덕은 용기, 물을 좋아하지만 가뭄에도 잘 이겨낸다 해서 3덕입니다. 인재가 모인 성균관을 일으켜 근궁, 미나리 궁이다 이렇게 별칭을 했고요. 왕가에서도 그래서인지 제사상 차림에는 빠지지 않고 올려졌습니다. 어디서든지 잘 자라는 이 미나리의 생명력은요, 자선 번창과 장수를 의미해서 아이의 돌상 위에도 올려졌다 합니다. 남도의 특별한 미나리 사랑은 뜻이 곧은 선비들이 낙향하거나 유배되어 남도에 내려와 살면서 청렴한 선비 정신을 전해진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머위는 겨울 동안 꽁꽁 언 대지를 뚫고 싹을 틔워서 한자어로는 겨울을 지난다, 그런 의미의 관동이라고 합니다. 약을 구하기 힘들었던 농가에서는 방부 효과와 해독작용, 중풍 등 약성이 좋기 때문에 집집마다 머위를 장독대 근처에 심었습니다. 큰 머위잎은 방부 효과가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아찌를 담은 다음 그 위를 덮어두기에 좋았고요. 줄기는 나물이나 장아찌로, 또 머위꽃은 한방 건유약으로도 사용했습니다. 봄철 연한 머위잎은 데쳐서 나물로도 먹었고, 큰 잎은 쌈을 해서 먹었습니다. 통통해진 줄기는 다듬어 나물을 해서 먹으면 특별한 향과 아삭하게 씹히는 맛에 남도에서는 각종 조림과 찜, 탕에 넣어 먹고 장아찌를 담아 오래 두고도 먹었습니다. 남도의 나물에는 사진처럼 들깨 국물을 넉넉히 넣어 만드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머위 때는 들깨와 잘 어우러져 나물인 것처럼 또 국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남도식 들깨나물은 통들깨를 물에 불려 그때그때 갈아서 고소하게 넣었는데, 들깨가 한 컵이면 한 수저 정도 찹쌀을 같이 불려 갈았습니다. 조금 걸쭉한 국물을 만드는 거죠. 물론 생새우살이나 조갯살을 참기름 마늘에 볶아 진한 국물 맛을 내주고 간은 젖국장으로 해줍니다. 따로 국을 준비할 필요도 없고 차가운 냉국처럼 먹어도 고소한 맛으로 더워지는 초여름까지 이만한 찬이 없었겠죠. 곰치는 맛과 향이 좋아 산나물의 제왕이라고 불립니다. 배고픈 시절 바로 뜯어 생으로도 먹을 수 있는 산나물이었고요. 많이 뜯어다 죽을 쑤어 먹었습니다. 전쟁을 겪은 남도 지리산에서는 곰치로 죽을 끓여 먹고 연명했던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고, 진통 해독 효능을 가진 곰치를 타박상이나 뱀에 물렸을 때에도 요긴하게 쓰기도 했습니다. 생채로도 먹고 데쳐서 무침으로도 먹고, 큰 곰치잎은 살짝 쪄서 쌈을 해 먹어도 맛있습니다. 곰치는 한 포기에 잎사귀 몇 장을 남겨두고 뜯으면 다시 잎이 나와 계속 채취할 수 있으니 참 고마운 산나물인 것입니다. 고사리는 가장 많이 소비되는 나물 중에 하나일 겁니다. 명절이나 상차림을 할 때 빠지지 않기 때문이죠. 고사리는 나물뿐 아니라 탕에도 자주 넣어 먹기 때문에 새 고사리가 나온 봄철에는 남도의 어머니들은 정말 아주 바빠집니다. 4월부터 한 달 반 정도는 고사리를 끊어다 또 햇볕에 널었다 다시 삶아서 바싹 말립니다. 조금 꼬들해지면 한 덩이씩 둥글둥글 둥글려서 집근으로 예쁘게 동글납작한 모양으로 만들어서 지붕 아래 매달아 바싹 말립니다. 이렇게 해서 보관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불려서 사용하는 거죠. 묵은 나물은 보름에 먹는 시절식이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봄부터 여름, 가을까지 풍성하게 나오는 나물들을 말려두었다가 겨우내 먹습니다. 그러다 정월 보름이면 보통 양력으로 2월이죠.
봄이 머지않았으니 묵은 나물을 꺼내어 먹기 위함이었습니다. 남도의 묵은 나물은 토란대와 박나물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토란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토란대를 삶아 말려두었고, 박을 길게 썰어 말려 박꼬지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 외에도 호박꼬지, 가지, 고사리, 피마자잎, 곰치 등도 말려두었습니다. 이런 묵은 나물은 충분히 물에 불려서 들깨를 넣은 국물 있는 나물로 만들었습니다. 이 중 곰치와 피마자잎 큰 것은 따로 구분해서 두었다가 젖국장으로만 간단히 밑간을 해서 기름에 살짝 볶아 쌈을 하는 용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남도의 복쌈입니다. 정월대보름에 오곡 찰밥을 해서 넓은 이 나물잎으로 선물을 싸듯 쌈을 해놓고 채반에 수북히 쌓아 이웃과 나누어 먹으며 복을 기원했습니다. 김으로 싼 복쌈이 사실 최고였지만 이런 나물잎으로도 복쌈을 했습니다. 바닷바람이 키운 나물도 있습니다. 짠맛을 품은 나물들이죠. 바닷가 근처에 자라는 세발나물과 방풍나물은 약성이 있어 남도에서는 데쳐서 나물로 무침을 하거나 장아찌도 만들어 먹습니다. 지금은 다양한 레시피로 개발해 젊은 사람들의 입맛에도 맞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 함초는 솔잎을 닮아서 갯솔나물이라고도 하고 나문재 나물이라고도 하는데, 이 나문재 나물은 서해안에서 재배해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다 해풍을 맞고 자라면 맛이 더 좋고 약성이 좋다는 것이 알려진 우리 남도의 녹색 나물들도 있습니다. 해안에서 자라 키가 작고 색이 진하며 향이 좋은 섬초, 시금치를 말하죠. 그리고 또 해풍 맞은 거문도와 진도 등에서 나는 쑥입니다. 섬초 시금치는 맛이 진하고 달기 때문에 데쳐서 별다른 양념 없이 젖국장에 참기름만 넣고 무쳐도 맛있습니다. 남도 해안가의 쑥도 맛과 향, 약성 모두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제 바닷속의 녹색 밥상, 해초 이야기입니다. 건강식품으로 인정받은 해초는 남도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 지역, 해외에서도 인기 있는 품목입니다. 남도의 청정해역에서 나는 이 해조류는 다양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녹조류에는 매생이와 파래, 감태, 청각 등이 있고, 홍조류에는 김과 참풀가사리, 갈조류에는 톳, 미역, 다시마가 대표적입니다. 녹색 밥상, 건강 밥상으로 그 의미를 두고 남도의 밥상은 역사적인 고찰을 통해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난중일기를 비롯한 여러 고서를 바탕으로 고증을 통해 77종의 음식을 복원한 이순신 장군의 밥상에는 해산물을 이용한 음식들이 많았고 5가지의 해초 음식과 나물류 12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순신 밥상의 해초 음식은 미역밥, 다시마밥, 또 다시마 좌반, 홍합 미역국, 김자반 이렇게 5가지가 나옵니다. 그 외의 나물도 방풍나물, 고사리나물, 취나물, 더덕, 과동침채와 과동과, 외화채, 동화선, 고사리 들깨국, 도다리 쑥국, 산나물밥, 산나물죽입니다. 과동은 관동, 즉 머위를 장아찌로 담은 그 나물 찬이고요. 외화채는 오이냉채를 말합니다. 매생이는 청정지역인 남해안의 특산물입니다. 이 매생이는 참기름에 생굴을 볶다 물을 적게 넣고 나무 주걱으로 덮어주듯 재빨리 볶아주어서 만듭니다. 남도 바닷가 분들은 바쁠 때 든든한 간식으로 굴과 함께 참기름 향으로 이 매생이를 훌훌 젓가락으로 떠먹었는데요. 막 담은 매생이국은 너무 고운 이 매생이 때문에 뜨거운 김이 올라오지 않아 입을 대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남도 속담에 미운 사위가 오면 매생이국 준다
그런 말이 생겨난 거죠. 매생이는 죽도 끓이고 전도 부치고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파래와 감태는 비슷하지만 조금 더 가는 것이 감태, 또 넓적하고 두꺼워 보이는 것이 파래입니다. 파래와 감태는 김을 만들기도 하고 마른 반찬용으로는 건조해서 판매가 됩니다. 무침을 해서 먹기도 하고 생파래는 새콤달콤하게 무채를 넣어 만듭니다. 사진에서처럼 남도에서는 파래와 감태가 많이 나오는 철에는 젖국장을 넣고 김치를 담아 오래 두고 먹었습니다. 건조를 바로 하지 못하면 김치로 담아서 발효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저장법인 거죠. 청각은 여름철에 수확되는데 더운 여름 된장물에 식초를 넣고 새콤달콤 냉국으로 만들어 먹기도 하고 청각 무침에 또 나물처럼 볶아서 먹기도 합니다. 남도 중에서는 완도 지역의 청각이 향이 가장 좋다고 하고요. 또 생청각을 다양하게 이용한 곳도 바로 완도입니다. 대부분은 건조된 상태의 청각을 불려서 김치의 재료로 쓰고 있습니다. 김은 가장 사랑받는 해초로 상차림에도 빠지지 않는 품목이죠. 남해의 김은 파래김, 재래김, 그리고 좀 더 도톰한 곱창김, 돌김은 풍미가 뛰어나고 식감이 좋아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보통 비빔밥에도 빠지지 않고 넣기도 하고 회를 김으로 쌈을 해서 먹기도 합니다. 남도에서는 김국도 자주 끓여 먹기도 하고요. 생김은 또 생채 무침이나 냉국을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참풀가사리는 완도 진도 해안가에서 6월, 7월에 돌에 있는 것을 직접 뜯어서 자연 채취하는 방식으로 여러 종류의 가사리를 수확합니다. 이런 여건에 한정된 수량으로 여름철 외에는 건조하여 대부분 판매되고 있습니다. 색감이 곱기 때문에 한식뿐만 아니라 양식 등의 음식에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톳은 톡톡 씹히는 식감에 데쳐서 나물로 무침을 하거나 밥에 넣기도 하고 건조해서 보관해 두었다가 다양하게 활용되었습니다. 신선한 톳은 데치면 녹색으로 변하죠. 된장을 넣고 주로 무침을 하고 두부와 함께 버무려서 담백하게 무침을 하기도 합니다. 톳은 바다에서 채취해 그대로 햇볕에 말리면 소금기가 있는 채로 변하지 않고 오래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흉년에는 톳을 많이 넣어 구황식품으로도 톳밥을 지어 먹었다고 합니다. 사진은 남도 향토 음식으로 알려진 톳밥입니다. 말린 톳은 하루 전에 물에 담가서 짠맛을 우려내고 또 뜨거운 물에 담그면 더 빨리 불어납니다. 이런 톳밥은 사실 간단한 비빔 양념만 있으면 되니까 아주 쉬운 먹거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톳을 활용한 음식으로 남도 향토 음식 홍어 애탕국이 있습니다. 흑산도 지역의 홍어 내장을 이용한 요리로 홍어 애탕국에 톳을 넣습니다. 말려두었던 톳을 불려서 홍어 내장과 된장을 넣어 끓인 탕으로 특별한 채소가 없을 때 이렇게 톳을 요긴하게 넣어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톳과 비슷한 뜸부기입니다. 진도에서는 듬북이라고도 부르고 해장국에 넣어 먹었습니다. 모자반 설치는 바닷가 지역에서 부르는 이름으로 멸치장국 콩나물국에 된장으로 무친 모자반을 넣어 먹는 국입니다. 톳을 넣어서 하기도 하고 미역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슴슴한 콩나물국에 된장 무침한 이런 해조류를 넣어서 진한 맛이 어우러지게 만든 남도 지역만의 어떤 향토 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조류는 말려두었다가 요긴하게 다양한 음식을 만들 때 써왔습니다. 여기까지 남도 내륙 지역의 나물과 바닷가 지역의 해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